자,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건축 절차 중에 382쪽 3절 허가를 보실 차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보시고 계시는 거죠. 절차요.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허가 신청에 앞서는 그 사전 심의 신청과 사전 결정 신청이 있었던 거였고요. 이제 허가가 오게 되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일반 내용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였으면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등 21개 법률에 관련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 규정이 있죠. 동그라미 4번. 건축주는 이제 개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특 시공국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그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청에게 검토받은 적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하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 그다음에 그 점, 그에 대한 예외 있는데 그 예외는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관계자라고 하는데 건축 중에 사람이 바뀔 수 있죠. 건물 중간에 사갈 수 있습니다. 건축주 변경, 시공자 변경, 감리자 변경.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 관계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관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관계자 변경했으면 신고하는 겁니다. 건물 사고 파는데 허가받는 건 아니고요. 사절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합니다. 굵은 1번, 착공신고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며칠 전까지 신고한다. 그런 착공신고 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은 것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그런데 허가받았다고 무조건 다 건축하는 거 아니죠. 또 허가받고 건축하지 않으면 징역 보낸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돈 없으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가받은 건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는 꼭 착공 들어간다. 착공한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공 신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특수구조 건축물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1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해서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 굵은 2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이름 외우는 것도 훨씬 쉽겠네요. 건축 공사를 하는 현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죠. 근데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못 알아. 라고 하는 게 예치금입니다. 그러고 있었죠. 표로 보시면, 국민 누구나도 법 지켜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위해 방지 조치. 공사를 중단했으면 울타리 치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 것도 없으면 애기들 학교 갔다 오다가 야, 저기 벽돌 쌓여있네. 쇠파이프 있네. 그것 갖고 장난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울타리 치세요. 명령을 때리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관청에서라도 대신하겠다. 대집행 들어가는 거죠. 대집행하는데 돈 들잖아요. 우리 세금으로요? 아니죠. 이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돈 내기가 또 돈 받는 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공사도 안 하고 지금 건축주가 도망가 있다고요. 근데 관청에서 대집행하고 그 돈 내놓으셔. 건축주가 도망다니던 건축주가 대집행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 돈 갖다 내고 또 도망다닐 그럴 건축주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묻어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없이 잘 끝나면 그러면 돌려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쓰기 위해서 미리 묻어두게 하는 게 예치금이죠. 됐습니다. 취지 아셨으면 됐고 이행보증금과 비슷한 취지인 거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하나 남았네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1% 공사비의 1%를 묻어두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 위해 방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건축 허가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점 위 건축주에서 굵게 밑줄 토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즉 이들은 공적 주체를 믿을 수 있으니까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개선 명령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안 하면 대집행 들어가고 그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6번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미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중단되어 있으면 2년이 지났으면 중단기간 2년 지나면 고지하고 그 돈 바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굵은 3번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요. 불법 자재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이죠.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 그 아래 표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네요. 그 아래 표 옆으로 5칸인데 그 중에 4번째 칸이요. 건축법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1년에 10만 건이 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소규모도 있으니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자기 사돈 불러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개발사업, 정비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에 5절 사용승인이 있었습니다. 전체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승인이고요. 그러니까 부분 끝났음에 대한 검사, 부분 검사 받는 것을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체 검사, 부분 검사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표에서 밑에서 둘째 줄이 건축법입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면 건축법 전체 끝나고 사용승인 받아서 쓰는 건데 뭐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냐면 동별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고 사용승인 신청 들어오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분 검사 받았으면 나머지 공사 끝내야 되죠. 나머지 공사 2년 플러스 연장까지는 나머지 공사 끝내라.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내로 한다.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표의 취지는 표의 첫째 줄이요. 전체 검사 받아서 쓰는 게 원칙, 부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5동 중에서 5동을 짓겠다고 했으면 5동이 다 끝나야 목적한 대로 쓰게 되고 사람들이 다 편하게 다 이용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3동만 먼저 씁시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둘째 줄 국토계획법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개발법도 부분검사, 정비법도 부분검사, 건축법도 부분검사, 주택법도 부분검사 다 가능합니다. 둘째 줄 개발행위의 부분검사가 안 되는 거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죠. 세트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 부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검사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부분검사 가능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런 건 초점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초점 아니고 7일 내 검사에 들어간다. 동별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따로 있고 여기 동별이 따로 있다고요. 동별로는 사용승인도 가능하고 동별로는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하겠죠. 부분이니까요. 또 부분검사의 대표적인 예로 잠실 롯데2를 들 수 있습니다. 123층 건물 중에서 지금 6층까지 먼저 쓰고 있는 거죠. 부분검사고 나머지 2년 플러스 연장 2년보다 더 길게 쓸 수도 있죠. 길게 나머지 공사를 끝내갈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다 보셨고 문장 보시죠. 1-1번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한 해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검사에게 몇 달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거고 검사가 몇 달이 걸리더라도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은 다섯째 줄 끝에 있는 원스톱 서비스 그 취지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 허가잖아요. 건축 허가고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또 이때도 역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서요. 그 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한 방에 처리해 준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가 끝나면 그 개발행위에 끝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준공검사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사용승인 신청 때 여기도 그 서류를 같이 낼 거고요. 사용승인 신청 때 개발행위 마무리에 따른 준공검사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내는 거고 같이 검토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뭐 농지법은 빼고 얘기를 드리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같이 넣고 개발행위 허가 같이 떨어진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서류 같이 넣고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떨어진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같이 이어지는 절차들입니다. 다음 쪽이요. 1-2번 임시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부분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뭐 동그라미 2번 일반적인 얘기들 빼고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이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공사 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에 몇 년 없고요. 2년 또 몇 번 그거 없습니다. 그냥 2년의 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건축과 관련한 이제 주에 이제 장부로 가기 전에 행정청에 이러저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별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용들 많지 않죠.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현황 등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승인받아 이용하는다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은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여 행정청은 건축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특특 시군구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건축물 대지 현황,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해야 된다. 이건 예외니까 지우고 보면요. 여기까지가 왔죠. 참고로 또 하나는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멘트 몰에 물, 자갈, 쇠파이프가 엉겨 있을 뿐입니다. 따로따로 분류된 얘기도 하고 엉겨 있기도 한 거죠. 이걸 받아서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됐고 공법의 장부, 건축물 대장에 올리게 되죠. 그리고 민법상의 장부, 등기부에 올리게 되고 그래서 분양, 임대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작은 1번 사용승인서를 내줬으면 건축물 대장에 적어서 보관한다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특특 시군구는 다음 사유로 건축물 대장 기진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1번 지방 행정구역 명칭 변경, 2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사용승인 내용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 3번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 4번 멸시 신고에 따른 멸시로 멸시 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바꿔야 되는 거죠. 취재 하나는 작은 2번에 신규 등록은
관청에서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등기법 내용입니다. 자, 사용승인 받은 후에 잘 유지 관리해야 되죠. 3-1번 정기점검과 수지점검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점,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과 대지, 건축 설비를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다중이용, 그러니까 2번 집합건물법 적용받는 집합건축물로 3,000제곱미터 이상, 3번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4번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대상까지 외울 일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화재 침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지점검 실시한다. 10년 지나고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지점검을 한다는 거죠. 3-2번 생략하고요. 3-3번 철거와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특 시군구역에 신고해야 된다. 철거는 내가 뜻을 갖고 내 뜻으로 철거를 하는 거니까 미리 신고를 해야죠. 7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요. 동그라미 2번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이 제1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 큰 물 져서 집이 떠내려갔네요. 우리 집 없어졌네. 신고하러 가야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선 앉아서 아이고부터 하잖아요. 아이고 세 글자 며칠요? 30일 내 신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 절차 내용들도 다 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장으로 가시죠. 4장에 특별건축구역 등 그다음에 건축협정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큰 목 쳐보시면 1번에 특별건축구역이 있는데 디자인 자유구역,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 쓰는 용어를 떠올리시면 좋겠고, 2번 특별가로구역은 가로, 길거리 옆으로 해서 멋진 카페거리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3번은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특별건축구역인데 넘어가셔서 그림 먼저 잠깐 보고 오시죠. 393쪽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1번, 2번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그 서울 강남에 공공주택 디자인 시범지구 A-4블럭이 있는데 그림을 크게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요. 그림을 작게 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보시면 동과 동 사이가 이러저러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 동과 동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집,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부침개 붙여서 하나 갖다 주려고 해도 부침개를 이렇게 막 꾹꾹꾹 접어서 갖고 가면 좀 맛이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접시에다 들고요. 비 오니까 우산 들고요. 현관 내려가서 엉덩이로 문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동과 동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 편안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 서로 나 잡아봐라 뛰어놀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어느 집 할머니 이놈들아 시끄러 나가서 놀아 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새롭잖아요. 그 다음에 그 A-5블럭은 그림이 그렇게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이 흘러 내려오는 곳과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잖아요. 이런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좀 아파트 이제 사고박스 그만 멋지게 해보자고요. 멋지게 해보자. 디자인 자유구역입니다. 국토부 문서에 바로 디자인 자유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1쪽 와서요. 멋지게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9번 1번 1-1번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지도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첫째 줄에 멋지게 해보자고요.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이렇게 지어도 되네. 건축 관련 제도 개선. 이게 걱정돼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걸 규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셋째 줄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또 아니면 완화하겠다고요. 한 동마다 이것 갖춰라 저것 갖춰가 아니라 통합해서 적용하겠다고요. 특별한 경우들이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다. 즉, 이 주에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혜택 조항을 다 갖다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지역. 어지간하면 새로 개발되는 곳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도시나 지역에 그러니까 일부가 특별건축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그 세부 규정들이 쭉 작은 글자로 있고요. 그냥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2번과 대비되는 1-3번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는 거죠. 1-3번이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다음 지역 구역 등에 대해서는 유기정에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왜요? 보전 땅이니까. 여기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인데 거기다 멋지게 지어보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작은 1번에 개발제한구역, 2번 자연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곳이요. 3번 접도구역, 길 바로 옆에 건물 못 짓게 돼 있죠. 4번에 보전산지, 5번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1-4번, 아까 적용하지 않는다, 완화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가 있었죠.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뒷내용 아직 보기 전에 용적률은 아래에 없어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적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켜야 된다고요. 이게 그 동네를 멋지게 해보자는 거지 건축주 떼돈 벌으라는 제도는 아니죠. 용적률은 지켜야 됩니다. 1번 대지안의 조경.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나무 한 그루도 없다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마다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튼 그 단지 전체적으로 멋지게 조경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건폐율이요. 이 작은 2번 건폐율. 저 아래 A-4 블럭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거기 동과 동 사이에 다 통로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건폐율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통로를 만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통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동과 동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3번 대지안의 공지, 4번 높이 제한, 5번 일조 확보 높이 제한, 6번 주택건설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몇 가지는 완화에 적용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빼고요. 그러니까 3번이요. 특별건축구역에서 다음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동마다 뭐 갖추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에 크게 멋지게 해보자는 겁니다. 1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2번 부설주차장, 3번 공원 등이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 보면 어느 건물 앞에 철판 한 2개 용접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뭐래? 미술작품이래요. 어디 가면 돌덩이 2개 쌓아놨어요. 이게 뭐래? 미술작품이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동마다 요만큼 뭐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단지 아예 멋진 거 하나를 지으면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뭐 부설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은 이제 그 상가가 좀 다른 데가 더 크게 생겨졌고 여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처음에만 해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라페스타라고 하는 상가가 있었는데 있는데요. 그 상가가 위로 지상으로는 건물이 4동, 6동이 있지만 지하로는 그냥 주차장 하나죠. 전체 그 블럭 전체가 퉁 트여져 있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어느 자리로 올라와도 동마다 통로가 있어서 다 서로들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공원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1-5번형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한 경우 국토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하게 하자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몇 가지 사항들 같이 처리하겠다고요. 그런 겁니다. 같이 처리한다. 뭐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그것까지는 건축법에서 손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딴 법에서는 손도 대지 마라. 오로지 국토계획법, 국토부 장관만이 알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디자인 자유구역,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다음에요. 394쪽에 굵은 2번 특별가로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여기 특별건축구역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였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였죠. 어느 구역을 정해서 뭐 그러니까 꼭 네모 반뜨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거기를 멋지게 디자인 자유구역입니다. 특별가로구역은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허가권자가 기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시군구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는 뭐냐면 어디에 그러니까 큰 길이 있다고 치죠. 큰 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길가 땅 주변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길 주변이요. 여기 주변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길이 카페거리가 되는 거죠. 뭐 꼭 카페만 지으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한테 뭐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어디 뭐 카페거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 주변을 정하는 겁니다. 2-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요. 얘는 미관지구에서요.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 어찌고저찌고 건축선 후퇴하라고요. 건물 좀 뒤로 빠지라고요. 건물이 뒤로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 테이블을 놓고 그게 카페거리가 되는 거죠. 2번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비되는 겁니다.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 일부 철거, 일부 존치가 리모델링입니다. 일부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다 뜯어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기 블록 전체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면 뭐 그중에 뭐 어딘가를 새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어딘가를 여기를 멋지게 계속 어떻게 해보자라고 할 게 아닌 거잖아요. 있던 곳에다가 조금 뭔가 예쁘게 해보자는 게 특별 가로구역이 되는 거죠. 싹 철거하면은 그냥 새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3번 보행자 전용 도로로 그러니까 도심의 간 개선을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 4번 문화지구의 도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거리, 미관지구의 카페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절차,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2-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가로구역의 변경 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요 제도의 요 절차에 비슷한 내용들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여기는 특별건축구역, 디자인자구역, 국토부 장관 지도사, 특별가로구역,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미관지구에서 가로에 접한 곳, 그러니까 카페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협정, 개인 간의 약속을 정하는 건데 개인 간의 약속이면 그렇게 하면 그냥 민법으로만 끝나는 거죠. 안 되니까 공법에 도장이 얹어져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어느 개인 한 필지 개별 건축물 어떻게 하는 것보다 약속을 정해서 그 땅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건물도 한 덩어리로 보고 그러니까 멋지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멋지게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도 좀 편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 그림에서요. 건축협정이 없으면 왼쪽에 건축협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요. 대지 경계에서 0.5m 이상을 다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지 저쪽 대지 0.5m 지금 여기는 강조하다 보니까는 바로바로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0.5m는 다 떼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를 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도 0.5를 떼니까 1m 횡 튀어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기억 어디 아시겠어요? 보시나요? 상가 건물에 이쪽 상가 조그만 담이 있든 없든 그 1층에서 보면요. 그 에어컨 실외기 몇 개 있고 막 쓰레기 막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0.5m, 0.5m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이 생겨져 있잖아요. 그 상가의 가장 중요한 땅에 그렇게
그러니까 방치된, 보기도 흉한 그런 곳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옛날에 처음 그동안에는요, 하나하나 짓는 것 자체가 급한 일이었잖아요. 한국전쟁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뭐 폭격으로 완전 다 그냥 뭐 폐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어서 쓰기도 바쁘고, 옆집에 피해 주지 말고 건물 지어. 피해는 주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는 건물 다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같이 생각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건축협정 제도의 취지입니다. 왼쪽 그림 계속이요. 협정이 없으면 셋째 줄, 각 동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 도로에는 접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각 대지, 필지, 대지마다 한 동에 올라서게 돼, 한 동이든 두 동이든 올라서게 됩니다만, 거기다 지하층 만들려는데, 요만한 땅에다 요만한 지하층, 뭐 공사비는 많이 들고 무슨 분양임대가 되겠어요. 지하층 만들 엄두도 안 나는 거죠. 각 동마다 주차면 한 면 이상은 갖춰야 되는데, 집주인차 하나 넣기도 빠듯합니다. 오른쪽이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그 땅 네 덩어리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동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봐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 동 건축물 전체를 맞벽으로 하나로 붙여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땅 하나, 그러니까 네 필지의 땅을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동의 건축물을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그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2m 도로에 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들도 같이 따라서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한 덩어리에 큰 지하층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한 덩어리에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써서 큰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건축협정의 기본 취지이고 기본 목적입니다. 3-1번 입법 취지. 취지는 직접 법조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자고요. 도시건축물 정비를 토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의 분할 면적,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다. 3-2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물론 법조문으로는 특례는 저 뒤에 있어요. 근데 특별한 예외, 혜택을 준다. 그게 목적이죠. 뭐 들라고 건축협정 제도가 있냐고요. 그게 목적이고 가장 앞에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두시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맞벽 50cm 이내의 벽이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20cm 이내, 빵센치 하나의 벽, 합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땅 전체를 한 덩어리로, 건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적용하겠다고요. 1번 대지의 조경, 나무 심는 거요.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 접해야 된다. 3번 계단, 4번 지하층, 5번 건폐율 용적률. 다만 건폐율 용적률은 연접한 둘 이상 대지에 한정하여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10개 땅을 붙여놨는데 1번하고 7번하고 2, 3, 4번은 빼고 얘네들만 어떻게 합칠 수는 없잖아요. 붙어있는 곳에서만. 6번 부설주차장, 7번 우편 수치환, 8번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제도의 취지에서 강조하는 게 4번과 6번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상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이 제도를 만들면서 지하층과 주차장을 통합하여 만들어서 훨씬 낮게 땅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도 훨씬 나아집니다. 동네도 멋져집니다. 강조했고요. 2번 대지와 도로 관계도 센 거죠. 전체 땅 중에 2m만 도로에 접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이요.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건축협정 제도가 있는 겁니다. 3-3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 근데 아무데나 막할 수는 없어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다음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민사상의 협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협정을 가고 공법의 도장을 받게 되는 거죠. 전원 합의로 신청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정할 수 있는 대상 곳이 1번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2번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번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존치지역. 4번 그 밖의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돼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동네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하겠네. 아쉬워서 어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법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지개는 제한할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중 유통공업 이쪽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제한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전면 철거가 아닌 곳이죠. 만약에 어느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싹 철거하고 새로 신도시를 짓는다고 만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거기 옛날 과수원,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그거 합쳐서 건축협정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싹 밀 건데 싹 미는 곳이 아니니까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3번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위 각호의 지역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괄호 필지 단위로 매매되므로 여러 필지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혼자 땅을 4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개 대상으로 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요. 누가요? 내가, 나 하고요. 뭐 그러면 이제 영화 선생 김봉두 뭐 기억나시나요? 차성환 씨요. 강원도 어느 산골에 뭐 갔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혼자 고스톱을 칩니다. 혼자 여기서 하고요. 옆자리 가서 치고요. 또 옆자리 가서 치고요. 하고 있는 거죠. 협정을 내하고 나하고 해서 협정을 체결한다고요. 장난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1, 2, 3, 4 땅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땅은 영원한 땅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3번 땅 팔 수 있죠. 1, 2, 3, 4 전체 협정 체결해서 이 협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3번 땅을 사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다. 내 스스로도 여러 땅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해서 이런 혜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4번 건축협정. 동그라미 1번 지켜야 된다는 거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업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 아무튼 그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겠죠. 동그라미 3번 소유자 등의 건축협정 체결하면 협정서를 작성하고 협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7번으로 건축협정의 유효기간과 제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민법의 합의인 거죠. 3-5번 건축협정의 인갑.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법이 아니잖아요. 민사상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공법에 도장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협정 인가를 받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알려야죠. 널리 알려야죠. 그래야 나중에 어느 땅 사러 오는 사람이 그 땅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 시작을 하죠. 민법에 강제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쪽내자 할 때는 다수의 동의로 끝낼 수 있다고요. 과반 동의로 폐지하는 겁니다. 근데 협정 인가를 받았죠. 폐지하려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건축협정에 따르는 아주 좋은 조항은 갖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우리 폐지합니다. 이건 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공까지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만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정 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쪽에 3-6번이요.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 건축협정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뭐 동그라미 1번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도로개설, 정비 등 협정구역 안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들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뭔가를 놓칠 수 있잖아요. 또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도와주고 또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381 대제안의 공지규정과 382 규정은 생략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건축협정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세부적인 다른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협정을 실제로 운영하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상황들까지 다 염두에 두어서 이러이러한 혜택 조항들을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써놓은 거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직접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지는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81, 382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건축 절차의 내용들을 보신 거죠. 건축 절차에서 허가 신청, 허가받고 건축하고 사용 승인, 그 유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그리고 건축협정 내용까지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흔히 강론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